안녕하십니까. 서울도성 이야기 미디어 영상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도성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서울도성 이야기 미디어 영상관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목표로 설치하겠습니다. 서울도성 이야기 영상관은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도성 영상관을 설치할 와룡공원은 종로 구민이 많이 찾는 곳으로서요. 시민들이 지역문화유산 교육에 있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지역문화유산 교육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설치 목적으로 종로 구민과 서울 시민들의 계속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이 이유는 계속 교육을 하는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층이 역사 문화 교육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도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시각적으로도 다양한 도성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깃은요. 종로구민, 첫 번째 타깃은 종로구민, 두 번째 시민, 세 번째 국내 관광객, 네 번째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종로구민의 경우는 산책 및 체력 단련을 위해 방문하는 주로 중장년, 노인, 가족을 위한 계속 교육을 목표로 1차 타깃을 종로구민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고요. 서울도성 하이킹 참여자로 주로 중장년들과 여성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들은 문화해설사나 가이드분들과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학교 기관 단체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쉬는 곳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네 번째 타겟으로는 청소년을 정했는데요. 바로 한 300m 아래에 북한산 생태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청소년이 한양도성, 특히 이제 와룡공원 근처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번째 타겟은 청소년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타겟들을 생각해 보면 와룡공원에 설치하는 한양도성 미디어 영상관은 중장년의 기억을 소환하고 추억을 쫓아가는 도성여행을 제공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시니어가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들에게 서울도성을 홍보, 재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유산의 교육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박물관 영상의 사례인데요. 오사칸 기이산 세계유산센터, 그 다음에 한양도성박물관, 정동이야기, 히데요시 일대기 한양, 이런 다양한 박물관 영상을 살펴봤었는데요. 일단은 와이드한 스크린의 경우 어떤 이제 감동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그런 현장의 내용이거나, 예를 들어서 오사카 기이산 세계유산센터 같은 경우는 현장의 내용을 와이드한 스크린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체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의 느낌을 이곳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 박물관에도 큰 영상이 있었는데요. 특히 요즘에 이제 작은 영상을 통해서 좀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집중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수궁 석조전의 지하에 정동 이야기라고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고종 시대에 대한제국 시대의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그 당시로 재현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영상이 작아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전시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거려서 그곳에 집중을 하면서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사카성 천수각에 갔을 때 히데요시 일대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게 이제 디오라마랑 홀로그램을 써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고 관광객이 근데 이제 영상이 작았기 때문에 좀 집중도가 좀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리고 시안의 성서박물관에 갔을 때는 시안 시대니까 뭐 그때도 사실 남아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남아있나기보다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몰랐는데 만화 영화였는데 굉장히 와이드한 스크린에서 그 만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이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양 도성 박물관 특별 전시에서도 그 만화를 이용한 그 영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선 대화가 사실 없었습니다. 소리는 있지만 대화는 없었지만 자막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얘기가 대화는 아니었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보여줬는데요. 대화가 없음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미있었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그 당시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만화를 통해서 보여줬던 기억이 나고요.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관에 갔었을 때는요, 영상을 보여줬는데 보통은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자막 처리를 하거나 뭐 나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경우는 아예 안내판을 밑에다 붙여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판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게 집중도나 가동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군사의뢰 전시를 갔었는데요. 큰 화면과 작은 화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예 장면을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화면이 작다 보니까 좀 더 화면이 컸으면 큰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박물관에서는 그 실내기 때문에 이런 영상 자료를 볼 수가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서는 그런 영상을 하기에는 그런 시설 설치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비, 눈 이런 훼손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옥외 전시판으로 많이 이렇게 해놓는데요. 제가 서대문연구소 역사관 전시판, 남한산성 전시를 한 사진을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경우에 그냥 이렇게 요즘 이렇게 큰 감동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와룡공원 내 이제 안내판은요, 이렇게 이제 이런 산의 어떤 전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는 이렇게 이제 방향으로 보여주는데 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도 어렵고 이 지역이 백악구간하고 해화문 그 사이여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방향성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쉬어가는 곳인데 물론 이제 쉬어가는 의미로 생각하면 쉬어가는 의미인데 좀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도성 이야기 영상관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와룡공원인데요. 지금 이 백악구간이 시작하는 구간으로서 이 구간을 여기도 이제 산마루입니다. 와룡공원이. 근데 이 구간을 지나면 굉장히 험한 길이 이어진다고 보고요. 여기를 지나면 이제 길이 이제 내리막길이면서 이제 시내에 있는 길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와룡공원에서 이렇게 쉼을 취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와룡공원의 설치 이점은 뭐냐면요. 접근성입니다.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 부근으로 산등성이 정상부이지만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초로 중장년들과 가족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또한 낙산 구간과 백악 구간 사이에 위치하며 한양도성 하이킹 코스가 험해지는 구간입니다. 사실 이쪽 부분으로 이제 험해지는 구간으로 산성으로서 역사 문화적 의미를 갖는 곳으로서 와룡공원 영상 미디어 박물관에서 한양도성에 대한 정보 취득 후 순성시 교육적 효과를 더 얻게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면 그런 어떤 교육적 효과를 더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룡공원은 종로구에서 성북구로 넘어가는 고개망으로 주변에 인가가 없어서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 또한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민가가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성북구에서 문을 연 북악산 체험관, 청소년 체험의 숲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성곽 하이킹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화면은 미디어 세대에게서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와룡공원을 보면요, 이쪽이 이제 사실은 여기 성곽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곽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산마루 정상이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이쪽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분, 또는 이 평지에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들이 모여서 여기서 뭔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시 컨셉은 순성 안내 공간, 교육의 공간, 그리고 추억의 공간, 또한 이음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성 안내 공간으로서는 서울도성의 위치, 서울도성의 관광지로서의 그 정보 제공, 서울도성 또는 문화해설로서의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의 공간으로서는요,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문화재 교육 활성화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추억의 공간으로서 70년생 이전의 성인들을 위한 응답하라 20세기 라는 그런 추억의 공간이 될 수 있고요. 한양도성이 건설되는 조선시대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까지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음의 공간이라고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 도성의 역사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하나의 그 스크린이니까 야외 영상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을 연결해서 정보의 개인화와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서울도성의 그 미디어 영상관은, 와룡공원 미디어 영상관은 중장년층과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를 위한 계속 교육과 보편 교육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미디어 영상관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영상관과 더불어 스마트폰 영상관을 같이 추가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또는 6개의 구역 탐방로를 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 주제 및 스토리 라인은 도성의 축성, 도성의 훼손과 복원, 도성의 이야기, 도성의 기록,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영상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 도성의 축성은 한양 도성은 수도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축조된 도시 성곽 유산이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축성 기법과 집단 장인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된 도성이다. 등등 서울 도성의 축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 카테고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이런 서울 도성이 훼손되고 또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억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울 도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살골, 딸깍바리, 가난한 선비의 이야기부터 최근 이제 뭐 수성동 옥인 아파트 이야기까지, 홍남파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어떤 추억이나 이야기의 공간으로서의 미디어 영상관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 도성의 기록으로서요. 이게 교육적 공간, 모두를 위한 교육적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 도성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교육적 내용을 포함하는 전시 주제 및 스토리 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간 컨셉은 와룡공원 내 대형 스크린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대형 스크린에는 1에서 3분가량의 영상을 시계열 순으로 따라 방영을 하고요. 대형 스크린에서 도성을 즐기고 배우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서울 도성의 축성부터 현재 이른 도성의 이야기, 그리고 추억 이야기 또는 서울 도성의 여러 가지 기록들, 이를 포함하는 그런 영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정보를 이 대형 스크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은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이킹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또 이제 재미있게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룡공원에서 체력 단련 중인 분들도 앱에서 정보를 또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건데 여기에 뭐 관심 없는 거 하면 내가 바로 또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적인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완성 예상 조감도는 이렇게 여기 이제 운동장이, 커다란 운동장이 있으면요. 여기 대형 스크린 영상관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는, 영상 내용의 순서, 시간 등을 알려주는 이렇게 안내판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스마트폰 앱에 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해설사가 이쪽에서 상주해서요. 영상관을 관리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와룡공원이라고 사실 이제 산등성이가 있고 이 운동장이 살짝 아래로 가 있습니다. 여기 정자에는 이제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인데요. 노인들은 이곳에 앉아서 영상관의 정보를 볼 수도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면서 이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방향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 도성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암문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 또는 백악 구간에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운동하시는 분 다 방면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구간별로 나눠놓은 구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남산 구간에 그거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앱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남산 구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앱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내가 만약 조선신궁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조선신궁의 이야기를 어떤 뭐 만화를 하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 이제 아이 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러면 역사 돋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다른 데를 가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이런 역사 돋보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그 뒤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연출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구분을 서울도성의 축성, 서울도성의 훼손, 복원, 서울도성의 이야기, 서울도성의 기록 이렇게 해서 연출 프로그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해설사가 출연해서 소개하는 경우, 만화로 제작하는 경우,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 또는 그림과 자막을 통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연출 방법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산은 일단은 컨텐츠 개발비, 뭐 제작비, 인건비 다 했을 때 한 1억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어떻게 짧은 시간이어서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교수님. 감사합니다.